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모수개혁, 그러니까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먼저 손을 봤는데 네. 주요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모수개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이거잖아요. 이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은 내년부터 오르게 됩니다. 네, 한 번에 13%로 뛰는 게 아니라 매년 0.5%씩 8년에 걸쳐서 인상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기존에 9%였던 게 13%로 오르게 되는 거고요. 자,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받는 돈, 내가 얼마 받느냐, 요것도 이제 43%가 되는 거죠. 이 국민연금 도입할 당시에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60%, 2008년에 50%까지 낮아졌고 이제 이쯤 이제 시기가 더 흐르면서 4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또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가 이제 재정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소득 보장도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면서 43%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은 보험료율하고 다르게 내년부터 바로 43%로 오르게 되고요. 또 크레딧 제도라는 것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크레딧 제도는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때도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라는 건데 특히나 이게 실제로는 그 연금 가입에 포함이 돼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다 했을 때 그럴 때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럼 대표적으로 군복무가 있겠고 또 출산 기간 이런 건 또 불가피하게 이제 가입자에서 빠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국가가 그걸 보장해준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인정 기간을 조정하게 되는데 군복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렸고요. 그 올해 육군 기준 군복무 기간이 18개월이라고 그거를 딱 대입을 했을 때는 한 67%가량 인정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자녀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자녀부터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50개월까지 상한선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폐지를 해버리면서 다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이게 상한선이 없게 올라가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자녀와 2자녀는 각각 12개월, 3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 당초 최초에 이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했을 때는 이 모수개혁 장치뿐만 아니라 네. 구조개혁, 그러니까 핵심이 아마 자동조정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이 됐었는데 일단 이번 개정에선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향후에 이 정부가 구조개혁에도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거는 숫자를 조정하는 걸 넘어서 이제 국민 삶에 연관된 그런 연금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하자라는 건데요. 기초연금이라든가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아우르는 그런 소득보장 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그 절충하고 어떤 결론을 내기까지 더 좀 지난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수개혁이 받는 돈, 내는 돈 요거를 올리는 것만 해도 그동안에 많은 충돌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반발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야정 간의 수기를 거친 게 한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정부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구조개혁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손대는 김에 한꺼번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이게 또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접근하기에도 또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모수개혁부터 일단
일단 합의를 봤는데 그러면 모수개혁에서 이제 기금 운용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구조개혁에 좀 집중을 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그림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도 여기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초고령 사회의 버팀목이자 또 통합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민연금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기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료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예상이 됐던 지점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이거는 정말 섬세하게 접근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또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재적 의원들 중에 찬성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통과를 하긴 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도 꽤 돼요, 인원이. 근데 그 면면을 보면 거의 다 청년 세대 의원들입니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 비판의 시선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비판이 꼭 청년 세대에 국한된 건 아니고 여러 갈래의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청년과의 차등이라는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춰 보면 간략하게는 그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내던 세대들이 받을 때 되니까 받는 돈을 올리는 거냐 이런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비판들을 인식해서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좀 그 위원들 구성을 자당의 그런 청년 의원들로 구성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또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직접 나서서 이 개혁은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개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어요.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이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직접 해명하고 나섰는데 본인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 차관이 본인이 이 35년 가입하고 나머지 5년 보험료 납부가 남아 있는데 그 5년에 대해서만 인상분이 인정이 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전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35년 납부했던 거는 각기 그때 해당 연도에 맞게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다 따로따로라는 거지 통으로 그렇게 다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낼 분들에게 인상 효과가 크다라는 지점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이번에 크레딧 제도 같은 경우에도 군복무라든가 출산 이런 분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니까 청년들을 위한 개혁이다. 이런 쪽에 방점을 찍어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남은 과제라면 결국에는 이 세대 통합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겠고 근데 이게 여전히 미완성인 개혁이기 때문에 10여 년 벌었던 그 시간을 갖고 더 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기일 차관은 밝혔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미완성인 개혁입니다. 이제 겨우 첫 발을 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의 이제 개혁을 주도해 나갈 그러니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구조개혁에 집중을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되게 될까요? 예, 일단 연금특위 1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당 6명, 야당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이고요. 위원장은 여당이 맡게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 합의하면서 본인이 국회의장하고 나서 여야가 이렇게 함께 서명하는 거 처음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반가워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국민의힘이 그동안 요청했던 여야 합의라는 문구도 끝내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특위에다가 법률안 심사 권한을 부여하되 그것은 또 여야 합의에 따르게끔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고요. 양당 모두 이제 3040 의원들 주로 배치하도록 해놨는데 오늘부터 이제 첫 회의 갖는다고 했는데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게 되면은 그 자동 조정 장치라든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해야 되고 합의해야 될 내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에서는 그래서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이게 뭐 첫 발을 뗀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기는 해요. 네, 당초 연금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멀기도 했고요. 그래서 특히나 자동 조정 장치를 두고 신경전이 큰 만큼 특위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